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김혜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그래도 여전히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환경 문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정부에서 네. 지난 시간에 네. 저희가 정부가 원자력 R&D 예산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이것은 삭감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다뤘는데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거 네. 엄청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원자력 예산 대폭 삭감, 재생에너지 증액. 네. 완전히 반전에 들어갑니다. 네. 예, 이거 이대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비판이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한 거죠? 네, 그럼요. 네. 사실 지난 방송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산자위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원자력 R&D하고 원자력 지원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고 뭐 재생에너지 예산을 확대한 것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예결위도 남아있고 본회의도 남아있지만 네. 그냥 되게 상징하는 바도 크고 의지를 드러낸 거라서 김혜정 대표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였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뭐 김성환 의원을 포함해서 네. 비판적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그 이제 후속으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요.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그리고 되게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지해줘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네. 이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삭감한 원자력 R&D 또 원자력 관련 지원 사업 예산안은 1,831억 원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SMR 소형 네. 원자로. 네, 소형 원자로. 그게 이제 산자부 소관 예산에는 760% 증액을 했고 또 그러니까 과기술부죠. 네. 거기에서는 780% 증가를 했다고 시켰는데 네. 이 산자부 소관이잖아요. 산자위가. 네. 산자부 소관의 SMR 소형 원자로 예산은 전액 333억 원을 삭감시켰어요. 과방위 소관 예산은 살아남아 있는데 네. 그래도 산자위 소관에서의 이런 예산은 확 깎았다. 네, 그건 이건 되게 민주당이 엄청 잘한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장 기자님도 이거 진짜 기자들이 취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삭감한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 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네. 중소기업 전체에 돌아갈 R&D 지원 예산을 원전 중소기업한테 몰아줘가지고 맞아요. 산자부하고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해서 중복으로 지원.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부분도 네. 208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네. 그 상임비멸 예산 분석을 하잖아요. 네, 평가를 하고 제가 특히 산자위 소관하고 가방위 소관 예산은 많이 들여다봤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삭감한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이런 예산은 법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산정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고 특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참고로 이제 시청자분께 제가 잠깐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에 원전 기자재 성금 보증 보험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너무 어렵다. 어려워. 예. 이거는 지금 이제 뭐 하자는 예산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신한울 3, 4억이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납품하는 기업한테 성금 지원 특례를 만들어 가지고 선금. 네.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한테. 그거한테 특례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례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게 대한 보정 수수료까지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국가 재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물품 그게 납품 용역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성금 지급을 위해 보정 수수료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에 삭감한 예산 중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삭감할 만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예, 꼼꼼하게 다 찾아내서 깎아야 되는 예산, 우리 소중한 세금이니까요. 이거를 민주당이 잘 깎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분야에서 일을 똑바로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누군가는 감시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깎아야죠.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 온실가스 감축, 뭐 여기도 대폭 축소가 됐다. 네.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자위 부분을 먼저 보면은 재생에너지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가 현 정부 들어서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뭐 금융 지원, 뭐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야의 예산을 4,501억 원 증액을 했고 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이것도 약 7천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그럼 목표를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를 세웠으니까 사실은 이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을 세운 것은 뭐 정부 정책 취지에도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너무 상식이 된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있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 과학자 관료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최선의 대안은 재생에너지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실 온실가스 감축의 최선이고 전 세계에서 새로 설치되는 발전 설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원전 뭐 포함해서 사실 원전은 뭐 사양 산업이 된 지 오래지만 이 설비 중에 83%가 재생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뭐 발전 설비를 100개 짓는다 그러면 83개는 재생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OECD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100%인 나라도 있어요. 어느 그런데 나라? 아이슬란드. 그런데 OECD 평균이 31.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설력력 변환한 뭐 사실 재생에너지도 아닌 거 포함해서 8.3%밖에 안 돼요. 심각하네요. 좀 부끄러운 수준이 뭐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정부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31.3인데 우리는 8점 다 합쳐서 8.3이다. 끌어모아서 재생에너지 아는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고 하여튼 재생자 들어가는 거 다 합쳐가지고 맞는지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뭉쳐서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굉장히 원전 지향적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요. 원전을 증축하거나 늘리는 방향인데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원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의 정책 노선을 걸어왔어요. 근데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뭐 국힘이 그 심의 도중에 나갔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일은 개혁 방향이 옳다고 판단할 때는 주저없이 밀고 나가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다. 민주당이 중요하죠. 평가받을 만한 행동이다. 뭐 저는 정말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근데 참 이게 여야 협치 뭐 야당의 협조 뭐 이런 뭐 여당의 협조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계적 균형 이런 거 진짜 문제 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핵심을 본질을 짚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세계 원자력 6위 국가이고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지금 25개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신규 건설이 3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새로 원전 도입하기 위해서 전력산업 기본계획을 또 수립 중에 있고 또 노후 원전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건 죄다 수명 연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줄이고 원전에다가 사실상 예산을 그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이 이걸 균형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태양광 모듈 업체 하나큐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예산을 늘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업이 축소가 되니까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들 희망퇴직 받고 해외 이전하고 뭐 이런 상황인가 보죠? 재생에너지 그 발전 설비가 반토막 났다고 했잖아요. 네.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가 반토막이 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대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나 큐셀은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뭐 세계적인 그 태양광 쉘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국내 태양광 그 수주가 축소되니까 뭐 국내 생산 설비를 중단하고 해외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하겠다.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큐셀에서 처음으로 충북 엄성하고 진천 사업장에 네. 근속연수 1년 이상의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근속연수 몇 년이요? 1년. 네. 비정규직도 2년인데. 그러니까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 태양광 그 시장이 침체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네. 수조 원대 규모의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을 하는 미국이나 해외에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분야에서 고용 효과가 제일 높은 게 재생에너지 분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방향이 이제 원전 확대로 이번에 보니까 또 영국 가셔가지고 네. 원전을 좀 한전 사장인 김동철 사장이 또 원전 수주하는데 어디가 최적지인지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오늘 막 쏟아지고 있던데. 네. 재생에너지 관련 세계적인 추세가 재생에너지고 1위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기업들이 네. 해외로 나가서 노동자들은 다 그야말로 1년 차면 너무나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희망퇴직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고 네. 또 영국에 가서는 또 막 원전 수주한다고 또 성과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시대의 귀환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2030년까지 네. 원전 80기를 세계에 수출하겠다. 80기? 네. 네. 그때 정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는데 그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네. 그런데 또 유엔에 가서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다고 원전 확대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네. 당시에. 그런데 그때 이후에 단 한 개도 수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원자력 공학과 학과 늘리고 학생들 수 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R&D나 예산을 쏟아부었겠어요?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깎은 예산이 그런 거예요. 그 수출이 될 거다. 이런 낙관적인 가정하에 막 그 금융 지원을 1,000억 원씩이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세상에. 10기가 수출될 거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의 원전 수출 시장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 가서 지금 MOU 네. 원자력 협력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건 MOU에 불과합니다. 양의 각서가. 정말 수출이 될 수 있을지는 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체코 수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반려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사가 네.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은 지적재산권이 우리한테 있다. 그 원자로 기반 지적재산권은. 그래서 제동을 건 거예요. 어머. 그래서 니네가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 그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장 기자 말씀하신 대로 뭐 골든타임을 놓친다. 골든타임은 재생에너지예요.
골든타임은 재생에너지랍니다. 환경 전문가가. 근데 지금 엉뚱한 원전에서 골든타임을 찾고 있으면은 엉뚱한 정책. 아, 이거 진짜 1997년에 네. 세계 전력 전력 생산 비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7.5%인데 2021년에 9.8% 떨어졌어요. 네. 거의 절반 떨어진 거죠. 이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네. 풍력이나 태양광이 원전이나 화력발전보다 더 싸요. 그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진짜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걸 다 볼 텐데요. 그래서 사실 정부 환경부 관료들도 이런 사실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추세가 어떤 거고 정부에 말을 해서 네. 그게 아닙니다. 아니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예해도 아닙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고 정부 정책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서서 말했다가 찍히면 어떡해. 환경부 장관 보세요. 종이컵 규제 철회하는데 우리는 계속 종이컵 감축 정책을 쓰고 있다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